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뭐 하실 거냐면은 요거 보겠습니다. 몇 쪽을 보시냐면은 교재 저번 시간에 34페이지 단락비까지 해드렸고요. 35페이지 보십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35페이지 보시면요. 35페이지에 단락비에 따른 발전기 특징 해가지고 요걸 여러분한테 암기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맞죠? 요것은 여러분이 어저께 제가 숙제를 내드렸으니 요것은 암기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왼쪽이 시험 문제고요. 오른쪽도 나올 수 있지만은 거의 희박하고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뭐냐? 왼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반대가 바로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다시 왼쪽의 반대가 바로 뭐냐?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락비에 따른 발전기 특징에서 단락비가 큰 동기기를 우리는 철기기라고 부르고요. 단락비가 작은 동기기를 우리는 동기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 출제가 잘 되니까 왼쪽을 보시고요. 그걸 반대로 취한 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어저께 숙제 내드렸으니까 외우신 걸로 치고, 제가 이제 몇 번? 9번째까지, 10번째까지 한 다음에 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9번째가 보시면 무부와 뭐가 돼요? 포화곡선과 공곡선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무부와 포화곡선과 공곡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부와 포화곡선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부와 포화곡선과 공곡선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겁니다. 이 무부와 포화곡선과 9번째가 되겠죠. 9번째가 바로 무부하 뭐가 돼요? 포화 뭐가 되냐면은 곡선과, 즉 무부와 포화곡선과 공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부와 포화곡선과 공곡선입니다. 그럼 무부와 포화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이고요. 요걸 제가 바로 여기를 제가 이것을 IF라고 이렇게 제가 잡겠습니다. 요쪽이 바로 이고 요게 바로 IF입니다. 우리는 요 2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2를 우리는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유기기전력. 그러면 우리 동기 발전기에서 유기기전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동기 발전기에서 유기기전을 구하는 공식은 얼마냐면은 4.44의 KW F 파이 N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바로 동기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적어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IF가 바로 무슨 전류냐면은 계좌전류죠. 그럼 계좌전류라는 것은 바로 뭐냐? 계좌에 흐른다 해서 계좌전류입니다.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서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들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을 만들어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고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흐르면 만들고 안 흐르면 못 만든다는 것은 무슨 관계라는 거야? 비례 관계가 성립됐다는 거야. 그러면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죠. 그럼 자석을 만드는 부분을 계좌라고 부르고, 그럼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냐? 계좌전류입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석을 만들고 안 흐르면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 IF하고 뭐는 파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은 두 개는 무슨 관계다?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고요. 흐르지 않으면 자석을 못 만든다는 것은 두 개는 무슨 관계냐? 비례입니다. 그래서 IF가 바로 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바로 뭐예요? 유기기전력이죠.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은 4.44 KW F 파이 N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하고 이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파이가 바로 IF라 했기 때문에 IF가 커지면은 파이가 커지죠.
그럼 파이가 커지면은 뭐가 되냐? 2도 뭐가 되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커질 때 이것도 같이 커진다는 것은 비례 반비례예요. 비례죠. 그럼 비례 곡선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뭐가 되냐? 비례 곡선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게 무슨 곡선이냐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비례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뭐가 돼요? 처음에는 뭐가 돼? 점점 증가하다가 즉 처음에는 점점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상태가 나온다 그랬죠? 이와 같은 곡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이것을 포화곡선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곡선? 포화곡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랬죠? 이와 같은 곡선을 우리는 포화곡선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공극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거 이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요 선이 바로 공극선을 뜻하는 거고요. 요 선이 바로 뭐냐? 포화곡선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화곡선을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상 뭐예요? 이론상은 2하고 파이는 무슨 관계니까? 비례니까. 그럼 비례라는 것은 파이가 커진다, 즉 IF가 커진다는 것은 파이가 커지고요.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2가 커집니다. 그럼 무슨 곡선? 비례곡선. 그럼 비례곡선은 뭐야?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비례곡선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럼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지 않고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일정 상태가 유지가 되는 이와 같은 곡선을 우리는 포화곡선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극선이고 이게 바로 뭐냐? 포화곡선입니다. 그 문제는 이런 곡선을 묻지는 않죠. 뭐가 출제가 되냐면 그 밑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포화율이다라고 돼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포화율.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가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바로 포화율이 시험 문제, 포화율. 포화율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포화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지점이 A점이고요. 요 지점이 B점이고요. 요 지점이 C점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이와 같은 그래프가 주어지고 뭐를 찾아라? 포화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니다. 포화율. 그럼 포화율이라는 건 뭐냐? 포화율이라는 것은 즉 포화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분의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냐 이게 포화율입니다. 다시 포화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이죠.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분의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뭐냐? 포화율이 됩니다. 그러면은 포화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분의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포화율이라는 것은 A에서 뭐가 되냐? B까지 길이분의 바로 B에서 C까지 길이가 바로 포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면 이런 책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바로 볼게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러분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은 여기가 뭐야? 여기가 B 자리가 되고요. 여기가 C, 여기가 요 부분이 C-가 되고 요 부분이 이렇게 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 점이 B, 요 점이 C-, 요 점이 C라고 주어지고 포화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럼 포화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분의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뭐냐? 포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포화율을 물었을 때는 요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 지점이 A점, 요게 B점, 요게 C점일 때 포화율은 요게 되지만 요 점이 B점, 요 점이 C-, 요 점이 C점이라면 이럴 때 포화율은 얼마? B에서 C- 분의 C-, 요게 바로 포화율입니다. 이제 뭐로 나오냐면은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은 0이 되는 점이고요. 요 지점이 8이 되는 거고 요 점이 뭐가 되냐? 12가 되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지고 뭐에 대해서 묻냐면은 포화율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를 구하라? 포화율. 그럼 포화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분의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요? 8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4로 약분시키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포화율.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것은 요 그림 자체가 아니라 요거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고 포화율을 묻으면 이렇게 해서 풀어주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포화율이 됩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보시면 전압변동률이라고 있죠. 예, 10번째. 1장에서 우리가 전압변동률이라고 말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하진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전압변동률은 몇 장에서? 3장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럼 10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전압변동률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전압 변동률입니다. 그럼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뭐냐?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요거야. 뭐냐면은 우리가 발전기는 뭐예요? 발전기. 발전기는 전기를 만든 게 발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발전기를 통해서 얼마?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기는 얼마면 좋은 거야? 100을 쓰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발전기에서 분명히 100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쓰는 것은 100만큼 못 쓰고요. 100 이하만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기에서는 100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쓰는 것은 90을 썼다면은 두 개는 얼마의 차가 생긴 거예요? 10이라는 뭐가 되냐? 차가 생긴 겁니다. 그럼 요 10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손실입니다. 그 손실이란 우리가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전기가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기에서 100을 만들었으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100이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발전기에서 100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까지 넘어오면 즉 발전기에서 100을 만들고요. 우리가 쓰는 것까지 넘어오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100을 만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90분이 못 썼다면은 얼마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10이라는 손실이 생긴 거죠. 맞나요? 그럼 이 10이라는 손실을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백분율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전압변동률입니다. 그럼 전압변동률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단전적 지은 다음에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나쁜 놈이 되겠죠? 왜?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나는 게 전압변동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서 100을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100을 쓰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만들기는 100을 만드는데 쓰는 게 90이었다면 얼마나 손실이 생긴 거야? 10이라는 손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전압 변동률은 큰 게 좋으냐 작은 게 좋냐고 물을 때 작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울어는 뭐야? 입시론을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뭐냐? 전압 변동 요겁니다. V는 뭘까? V는 바로 전압이고요. 여기에 N이 붙으면 무슨 전압? 전격 전압입니다. 여기에 뭐가 붙으면 V가 되면 전압이고요. 여기에 첨자 O가 붙으면 무부하 전압, 즉 무부하 단자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에 V는 뭐가 되고 전압이고 N이 붙으면 전격 전압. 만약에 뭘로 물으면 100분율로 물으면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냐? 1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뭐에 대해서 물을 때 퍼센트지로 물으면 곱하기 얼마? 100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V는 뭐고? 전압이고 N이 붙으면 전격 전압. V는 전압이고 O가 붙으면 무부하 단자 전압. V는 뭐야? 전압이고 N이 붙으면 바로 전격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시험지에서는 요 식을 찾으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요 식을 이용한 뭐가 나오냐면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고요. 혹시라도 이걸 변형 한번 해볼게요. 변형된 식. 제가 한번 요걸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변형해 봅니다.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나 봐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놈을 다시 쓰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빼기. 요거 나누면 얼마야? 1이죠? 여기에 곱하기 얼마가 되고 10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전압 변동의 식을 물으면 요걸 찾으면 되는데 이게 간혹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변형돼서 뭐냐? 요 식을 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압 변동에 나오는 유형은 식 찾는 문제로 나오든지 아니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걸 갖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쪽을 보시냐면요. 요걸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풀어드렸냐면은 11번까지 풀어드렸죠. 맞나요?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 좀 하시고요. 예, 42쪽 보시면요. 42쪽의 문제 12번. 동기발전기 동기임피던스의 철심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인데 답 체크합니다. 12번의 답은 4번이다 해서 12번에 별표 한번 칩니다. 12번은 중요합니다. 12번에 한번 별표 한번 치시고요. 13번 봅니다. 13번. 13번 문제가 뭐냐면은 13번은 요겁니다. 13번에 동기발전기, 이거 했던 거네요. 동기발전기 무브와 포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포화율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였네. 요거. 요 앞에 했던 문제 요거죠? 여기가 얼마? B점, 여기를 C 다시점, 여기를 C 주어지고 포화율을 물었죠. 우리 포화율이라는 것은 뭐야? 포화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만큼 길이분의 여기에서 요만큼 길이가 바로 포화율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다 몇 번 정답이고 3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이 다 몇 번? 3번. 그 다음에 문제 14번을 보시면요. 14번에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어저께 숙제 내드렸던 거죠. 우리가 단락비가 큰 걸 뭐라 그래요? 철기계라고 부르죠. 그럼 철기계의 특징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다 몇 번이고 밑에 해설집이 있죠? 다 몇 번? 4번이다라는 걸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15번 보시면 15번에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한 것을 옳은 것을 물었는데 단락비가 큰 걸 무슨 기계예요? 철기계죠. 그럼 그 철기계 특징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거죠. 밑에 해설집이 있습니다. 다 몇 번이고 1번이다라는 거고요. 16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능하고 물었는데 우리가 단락비가 큰 동기기가 무슨 기계? 철기계죠. 그럼 철기계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것도 해설집이 있죠. 답은 몇 번? 1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쪽 보시냐면요. 44쪽에 보시면 문제 17번입니다. 44쪽의 문제 17번을 보시면 17번 문제가 뭐냐? 단락비가 1.2입니다. 그럼 단락비가 뭐냐? 단락비 우리는 케이스라 그러잖아요. 그럼 단락비가 얼마? 1.2라고 주어지고 이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뭘 물었냐면은 퍼센트 뭐가 되냐?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 주어지고? 지금 단락비가 1.2일 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단락비가 주어지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물었으니 우리는 단락비에서 구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단락비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우리 앞에서 단락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보냐면은 무슨 전류분해? 전격 전류분해 무슨 전류야? 단락 전류입니다.
퍼센트즈 물은 곱하기 얼마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100이 들어간다 그랬죠? 또는 뭐야? 단락비 케이스라는 것은 바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얼마가 되냐? 1에 곱하기 얼마? 퍼센트즈 물은 곱하기 얼마? 100.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단락비입니다. 맞나요? 그 문제는 단락비가 주어지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단락비 구하는 식 구해주시면 되죠? 어떤 식 하는 거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죠. 요 식이야. 여기서 뭘 물었기 때문에 바로 요 값을 물었잖아요. 요 놈을 물었죠. 그럼 분자를 물은 거예요? 분모를 물어요? 분모는 자리 변화죠. 요 놈의 자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요 놈의 자리를 변화시키면 요것은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은 바로 1.2분의 얼마가 되냐면은 100이 되네요. 이걸 계산해 주시면 17번 몇 번이고 2번인가요? 2번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18번, 요 문제 18번 보시면요.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을 표시한 식을 물었네. 우리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바로 전격 전압에 대한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의 차의 비를 전압 변동률이라고 부르고 100분율을 물은 곱하기 얼마? 100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 변동률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위쪽으로 물었나요? 아래쪽으로 물었나요? 아래쪽으로 물어놨죠. 그래서 18번에다 몇 번이고 가번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고요. 이제 19번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내용이 몇 번 내용이냐면은 바로 발전기의 마지막 내용인데 35쪽 보시겠어요? 35쪽에 11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보이시죠? 요겁니다. 11번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11번 볼까요? 11번입니다. 11번. 네, 11번입니다. 11번. 네, 내용 11번이 뭐냐 하면요. 동기 발전기. 즉,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발전기 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부하를 사용하다가 용량이 딸린 경우에 발전기 한 대를 추가적으로 접속을 하는데 무슨 연결? 병렬 접속한 겁니다. 맞나? 그럼 병렬로 접속 시 뭐냐? 주의사항, 즉 조건이 붙은 거죠. 다시 동기 발전기 병렬 조건이라는 것은 발전기 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부하를 쓰다가 용량이 딸린 경우에 발전기 한 대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병렬 접속 시 뭐예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한으로 우리가 사람 몸에 우리가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고 나서 뭐가 돼? 피가 부족해도 우리가 수혈 받죠. 그럼 수혈 받을 때 아무 피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조건이 붙죠. 무슨 조건이야? 내 혈액형과 똑같은 피를 수혈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 혈액형과 남의 피를 수혈 받으면 어때요? 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기 발전기의 병렬 조건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처음에 발전기 한 대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용량이 딸린 경우에 발전기 한 대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병렬로 접속해서 사용할 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의 병렬 조건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칩니다. 동기발전기에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동기발전기의 병렬 조건은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순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점점점으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책처럼 동글뱅이 1번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책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동글뱅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발전기 병 조건은 바로 기전력. 기전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전력.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게 바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그러면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첫 번째 기전력의 뭐가 크기가 같을 것, 두 번째 기전력의 뭐가 되냐 위상이 같을 것, 세 번째 기전력의 뭐가 되냐 주파수가 같을 것, 네 번째 파형이 같을 것, 다섯 번째 상회전 방향이 뭐가 되냐 같을 것. 시험지에서는 다음 보기 중에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 중에 여러분이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첫 번째 크기가 같을 것, 두 번째 위상이 같을 것, 세 번째 주파수가 같을 것, 네 번째 파형이 같을 것, 다섯 번째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시험지에서 다음 보기 중에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요거 중에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요것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전력의 크기가 뭐가 되냐?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경우를 묻습니다. 즉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하고 뭐래요? 그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면 말이라는 게 성립도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입니다. 그럼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기억합니다. 바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즉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 무효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즉 무조건 기전력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효순환 전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거야. 앞에 우리가 직류기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뭐냐면은 요 발전기를 제가 이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원이라는 발전기를 가지고서 열심히 제가 이원이라는 발전기를 가지고서 제가 뭐를 여기에 이 단자에 부하를 달아서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이원이라는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부하를 쓰다가 부하의 용량이 딸린 경우에 제가 발전기 한 대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 거야. 구매해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병렬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접속을 해요.
병렬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이 발전기를 내가 E2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E1이라는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부하를 사용하다가 용량이 딸린 경우에 발전기 한 대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병렬 접속 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크기 같을 것, 두 번째 위상이 같을 것, 세 번째 주파수 같을 것, 네 번째 파형이 같을 것, 다섯 번째 상해 전방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기저력 크기가 같지 않으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저력 크기가 같지 않다는 것은 원래는 E1과 E2의 기저력 크기가, 즉 E1과 E2의 기저력 크기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두 개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이라고 넣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맞는, 즉 이 발전기의 전기가 100이었다면 E2의 발전기도 얼마가 나오냐? 10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는 100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가 되냐? 이렇게 90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두 개는 뭐가 생긴 거야? 전압의 차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원이라는 발전기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만약에 두 개의 압력이 똑같으면, 즉 물의 높낮이가 똑같으면 뭐가 돼요? 물의 높낮이가 똑같으면은 어느 쪽으로 가든 물의 흐름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물의 흐름이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돼요? 물의 높낮이가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물의 높낮이 차가 생기면 물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요?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가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 또 일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물의 흐름 또 있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현상처럼 요 전압에 의해서 나오는 이 전류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다가 만약에 이것도 100V고 이것도 100V면은 두 개의 압력이 똑같은 거니까 양쪽에서 맞는 전기가 다 어느 쪽으로 가요? 부하 쪽으로 다 해서 두 발전기 맞는 전기를 부하가 다 써먹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뭐가 생기면, 전압의 차가 생기면 요 I라는 게 흘러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전압의 차 때문에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왜 생긴 거야? 바로 두 개의 전압의 차에 의해서 뭐가 돼요? 전압이 작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 일부라고 그러죠. 모든 게 아니라 일부의 전기,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뭐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 우리가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붙은 거고요. 요는 왔던 자리 계속 맴돌죠. 이걸 뭐라 그래요? 왔던 자리 계속 돌고 도는 걸 뭐라 그래요? 순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전압의 차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우리가 직류기에서 이 무효순환 전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다뤘죠? 지금 무효순환 전류가 왜 생겼기 때문에? 전압의 차 때문에. 그건 전압의 차를 없애기 위해서 뭘 달아준 선이 있었죠. 직류기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균합선 또는 균합모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균합모선이 뭐야? 바로 우리가 직류기에서 병렬 운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달아준 선을 뭐라 그러는 것을 균합선 또는 균합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합모선을 막 아무 데나 다는 게 아니라 무슨 발전기? 직권발전기하고 복권발전기에 달아준 게 바로 균합선이고, 분권발전기는 균합선을 달아 안 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동기기니까 균합선 같은 거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요 놈과, 즉 E1과 E2의 발전기의 뭐예요? 기절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이처럼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 이와 같은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류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은 무조건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같지 않음이라는 말이 성립해야 안 해요? 원래는 안 합니다. 왜냐? 바보가 아닌 이상 뭐예요? 전압을 따로 다르게 할 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위한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전력의 위상이 같지 않으면 하고 뭐래요? 즉 기전력의 크기가 뭐가 되냐? 같지 않으면 하고 묻습니다. 그럼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바로 뭐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기전력의 위상에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 동기하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동기하 전류라는 것은 위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동기하 전류라고 불러요. 다시 동기하 전류라는 것은 위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동기하 전류다라고 부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유효순환 전류라고 부릅니다. 시험지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두 개가 또 잘 나오는 시험 문제죠.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조건, 크기가 같을 것, 위상이 같을 것,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이 같을 것이고 만약에 크기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고 위상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위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흐르는 동기하 전류가 흐른다. 이때 동기하 전류 다른 말로는 유효순환 전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이 몇 쪽까지냐면요. 35쪽에 맨 밑에 있는 내용 설명한 거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발전기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진 겁니다. 이제 뭐가 나왔어요? 전동기 부분이 나온 건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을 보시냐면 몇 번까지 풀어드렸죠? 44페이지 보시겠어요? 44페이지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문제 좀 풀게요. 예, 44페이지 보시면요. 44페이지의 문제 19번입니다. 44페이지 문제 19번을 보시면요. 삼상 동기발전기 병력 운전시키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동기발전기 병력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걸 물은 거죠.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력 운전 조건은 크기가 같을 것, 위상이 같을 것, 주파수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상회전 방이 같을 것. 이게 바로 동기발전기의 병력 운전 조건입니다. 그럼 조건이 아닌 것은 바로 몇 번이 되는 거야? 바로 2번에 보시면 회전수가 같을 것. 회전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답은 2번이고요. 문제 20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요만큼 5가지죠. 요거 해당되지 않은 것은 누가 되는 거야? 3번에 용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문제 21번. 동기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물었죠.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 몇 번? 4번에 보시면은 용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답은 4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넘기시면요. 22번입니다. 22번에 동기발전기 병력 운전 중에서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며 위상차가 생겼다는 것은 위상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다는 거죠. 그럼 위상이 같지 않으며 뭐가 발생한다? 동기하,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한다를 기억합니다. 예, 다음 몇 번이고 4번이죠. 예, 동기하력이 생겨 두 기절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한다. 즉 위상이 같게끔 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 동기하 전류가 흐른다.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동기발전기를 계통의 병렬로 접수시킬 때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몇 번이 정답이요? 4번에 전류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답 4번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을 봅니다. 47쪽에 24번 풀어볼까요?
24번입니다. 24번 문제가 뭐냐? 극수가 주어졌는데 극수가 몇 극으로 되어 있어요? 극수가 몇 극? 8극이라고 주어지고 8극 900인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 6극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는 얼마냐? 8극일 때 극수가 8극일 때 동기 속도가 얼마냐니까 900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 놈을 제가 편의상 2원 발전기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류 발전기, 즉 이와 같은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가 몇 극이에요? 극수가 몇 극이고 6극일 때 뭘 물었냐면은 회전수, 동기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럼 제가 요 발전기를 제가 뭐냐? 요 발전기를 제가 요 발전기를 제가 편의상 요거를 제가 E2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E1이라는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부하를 쓰다가 용량이 딸려가지고 발전기 한 대를 추가적으로 병렬로 접속을 합니다. 이때 두 번째 발전기 E2에 뭐를 구하라? 바로 동기 속도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P분의 얼마? 120F가 됩니다. 그럼 P는 바로 뭐예요? 극수고 F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E1이라는 발전기를 갖고 쓰다가 용량이 딸려가지고 내가 새로운 발전기 E2를 병렬 접속을 시킨 거죠. 이때 뭘 구하라? 이거의 동기 속도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이 회전 속도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회전 속도가 같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동기 발전기의 병렬은 조건은 몇 가지? 요 5가지.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해 제방 요 놈들은 무조건 뭐가 되냐? 같아야 되지만 뭐는 상관없냐면은 이 동기 속도는 같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동기 속도 NS는 바로 P분의 120F야. 이때 P 값은 얼마? 6극으로 주어져 있는데 요 F 값은 주진 않았죠. 그럼 요 F가 바로 뭐야? 주파수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이 동기 속도는 같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꼭 같아야 되는 건 바로 뭐야? 요 F라는 뭐냐? 주파수입니다. 즉 위쪽 E1에서 나오는 주파수나 E2에서 나오는 주파수는 무조건 같은 걸 달아야 되는 거야. 속도는 같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뭐는 똑같으냐면은 주파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뭐를? 이 주파수. 그러니까 우리는 NS는 P분의 120에서 P는 얼마? 6이라고 주죠. 뭐가 없어요? 요 F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F를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면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제가 뭐가 되냐면은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위쪽과 아래쪽에 무조건 뭐는? F는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위쪽의 주파수 값이나 아래쪽의 주파수 값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는? 속도는 상관없지만은 주파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위쪽에서 주파수 값을 알면 그게 바로 밑에 쪽에 E2의 주파수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동기속도 NS라는 것은 바로 뭐분의 뭐냐면은 P분의 뭐가 되는 거야? 120F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주파수입니다. 여기에서 주파수 구하면은 P분의 120, 분수가 넘어가면서 분모 분자가 바뀌죠. 그럼 바뀌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 거야? 120에 뭐 맞나요? 120에 NS에 이렇게 P가 됩니다. 대입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고 120에다가 NS가 얼마가 되고 900이 되는 거죠. 곱하기 P, 극수가 몇 극? 8극. 그럼 이거 계산기 두들기신 몇 헤르츠 나와요? 60헤르츠가 나오는 거죠. 그럼 E1의 주파수가 60이면요. E2의 주파수도 얼마가 되냐? 60입니다. 이제 대입합니다. 여기에 대입하시면은 이제 P 값은 얼마가 되고 6극이고요. 120에다가 곱하기 주파수. 위쪽에는 아래쪽이나 동기 발전기 병렬 조건에서 주파수는 같은 거니까 E1의 발전기의 주파수가 60이면 E2에도 주파수가 얼마가 돼? 60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24번인가요? 예, 24번이다 몇 번이고 예, 4번이다라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번도 유사 문제. 거의 똑같은 거죠? 예, 숫자만 바뀐 겁니다. 2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25번에 극수가 몇 극이냐고 봤더니 극수가 몇 극이냐? 2극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기 속도가 주어졌는데 동기 속도가 얼마야? 동기 속도가 얼마? 3,000 뭐가 되고 6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야. 2극, 극수가 2극이고 3,600인 동기 발전기와 즉 이와 같은 동기 발전기와 요 발전기를 제가 E1이라고 적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E1이라는 발전기와 뭐를? 병렬 운전, 즉 E1이라는 이와 같은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려고 하는 극수가 몇 극이고 12극이고 이때 동기 속도, 회전 속도는 얼마가 되냐라고 물은 겁니다. 우리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뭐분의 뭐가 되고 P분의 얼마? 120의 F가 됩니다. 이걸 제가 편의상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것을 제가 E2다라고 이렇게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E1이라는 발전기에다가 추가적으로 E2의 발전기를 내가 병렬 접속 시 동기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면 동기 속도 NS는 바로 P분의 120입니다. 그러면은 P는 얼마가 되고 극수가 12극인데 뭐가 없어요? 주파수가 없죠. 그러면 두 개를 동기 발전을 내가 병렬 운전 접수 시 이 동기 속도는 같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무조건 뭐는 똑같으냐면은 요 F라는 주파수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즉 그 말은 위쪽의 주파수나 아래쪽의 주파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그게 바로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은 이 F 값을 우리는 여기에서 못 구하죠. 왜? 없는 게 많으니까. 왜? 여기서 지금 미주소가 몇 개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P는 120인데 NSF 미주소가 몇 개? 2개니까 여기서 못 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요 식에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NS는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F값을 구하면 식을 변형하시면 이것은 120의 NS의 P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 대입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얼마가 나요? 120에다가 NS가 얼마? 3,600이 되고요. 곱하기 P가 얼마가 되냐? 2그. 이것도 마찬가지 몇 헤르츠 나와요? 60헤르츠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풉니다. P값은 얼마가 되고 12고요. 120에 곱하기 주파수 몇 헤르츠?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주파수는 같은 거니까 위쪽이 60이면 아래쪽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 600 나오나요? 25번 답은 가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 그 다음에 쪽 보시냐면요. 40 피가 없는 계시니까요. 조금 1분 드릴까요? 네, 다 하신 것 같으니 몇 쪽 보시냐? 48쪽 보시면 48쪽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한쪽 계좌 전류를 증대시키면 유기기 전력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을 발생하냐? 요겁니다. 네, 제가 요 발전기를 제가 E1, 요 발전기를 제가 E2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잘 보니까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한쪽의 계좌전류를 증대시키면 한쪽의 계좌전류 증대시켜 유기기전력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을 발생하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볼게요. 그럼 제가 요 이원의 발전기를요. 요 이원의 발전기, 즉 이원의 발전기 유기전력을 제가 유기전력 얼마? 4.44 kW F 파이 N이고요. 그 다음에 요 E2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기기전력은 얼마? 4.44 kW F 파이 N 이렇게 제가 적겠습니다. 예. 이 kW가 권선 개수입니다. 예. 그럼 이제 잘 보시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요게 E1 발전기고 요게 E2 발전기인데 조건이 한쪽에 두 중에 한쪽입니다. 한쪽의 계좌전류를 증대시키면 한쪽의 계좌전류를 증대시켜 유기전력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라고 물은 거죠. 그럼 발전기는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의 계좌전류가 뭐가 돼? 증가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석을 만드는 것을 계좌고요.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계좌전류잖아요. 그럼 계좌전류하고 자석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입니다. 그럼 문제는 한쪽의 계좌전류가 증가가 됐다는 것은 자석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E1, E2 중에서 제가 편의상 어느 쪽을 한쪽이니까 이쪽을 잡을게요. 제가 한쪽이니까. 그럼 제가 이쪽의 계좌전류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요 자석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은 요 E하고 파이는 무슨 관계? 비례잖아요. 그럼 비례라는 것은 한쪽의 계좌전류가 커졌다는 것은 자석이 커지고요. 그럼 자석이 커졌다는 것은 바로 기전력 값이 얼마? 커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돼? 일정하고 요거는 그대로 있고 이쪽이 커진 거죠? 그러면 요 놈은 그대로 있는데 이쪽이 커졌다는 것은 바로 어느 쪽이? 바로 요쪽에 뭐가 되냐? 기전력이 큰 겁니다. 그럼 이쪽에 기전력이 컸다는 것은 뭐가 생긴 거야? 전압에 차가 생긴 거죠? 그러면 동기발전기의 병렬운 조건이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 즉 기전력의 크기가 같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쪽의 계좌전류 커졌다는 것은 한쪽의 기전력이 컸다는 거죠. 그럼 그 계좌적 큰 쪽 전압이 뭐가 돼? 커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이 커졌다는 것은 두 개는 뭐가 돼요? 전압의 차, 즉 크기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와 같은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함으로써 뭐가 돼요? 어떤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 뭐가 되냐? 기전력은 무조건 같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그러면 요쪽이 바로 얼마가 되고 100이었고요. 요건 예를 들어서 이게 9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보면 만약에 요것도 100볼트가 되면은 이것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의 계좌전류가 커졌습니다. 그 한쪽을 제가 편의상 이 원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요 놈의 계좌전류가 커졌다는 것은 이쪽의 자석이 커진 거죠. 이 자석이 커졌기 때문에 이 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9를 이렇게 붙였고요. 그럼 제가 100에서 예를 들어서 110만큼 이렇게 커졌다고 칩니다. 그러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기전력이 뭐가 생긴 거야? 차가 생긴 거죠. 그럼 기전력이 차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무효순환전류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두 개 크기를 무조건 뭐가 돼요? 같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두 개 크기를 같게끔 하기 위해서는 두 개 크기를 무조건 그러면 요 놈을 110으로 만들든지 이걸 10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크기를 같게끔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내가 이 원으로 봤을 때는 이 원을 봤을 때는 이 값은 커야 돼, 작아야 돼요? 이 잘 하셔야 돼. 지금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생기면 크게 같지 않은 현상이 된 거잖아요. 그럼 크게 같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 크기를 같게끔 해야 됩니다. 두 개 크기 같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걸 봤을 때는 뭐가 돼요? 요 놈을 이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개를 같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얼마? 10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얼마로 바꿔야 돼요? 11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값을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요?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작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돼요? 값을 크게 작게 해야 돼. 이것은 박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뭘 물었냐면 이거예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한쪽의 계좌 전류를 증대시켜 유기기전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한다. 이걸 물은 겁니다. 답 몇 번이고 4번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발생한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을 보면 27번. 그 27번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중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무효행류가 흐른다. 지금 무효행류가 무효순환 전류가 뜻한데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 경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가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무효순환 전류 왜 흐른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 것은 기전력의 크기가 뭐예요? 같아서 같지 않아서 차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 크기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순환적으로 흐른 겁니다. 다음 몇 번이고 4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이고 4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또 몇 쪽이 있냐면은 쭉 넘기세요. 51쪽 보시겠어요? 51쪽입니다. 51쪽. 51쪽. 이거 좀 지울까요? 예, 51쪽 봅니다. 51쪽. 예, 51쪽의 문제 34번 보시겠어요? 예, 51쪽의 문제 34번을 보시면요. 동기기의 전기자 도체를 유기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그 주파수를 2배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네요. 우리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은 얼마냐고 봤더니 4.44에 KW에 바로 뭐가 되냐면은 F 파이 뭐가 되냐 N이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출제자가 뭘 물었냐면은 동기기의 전기자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 크기는 그 주파수를 2배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어요. 뭐하고 뭘 관계 물었냐면은 요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과 요 주파수의 관계를 물은 겁니다. 그럼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과 주파수는 어떤 관계야? 비례관계예요? 반비례? 비리죠. 그럼 비리라는 것은 요 놈을 2배로 하면은 기전력도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걸 찾은 거니까 몇 배가 되는 거야? 요게 2배만큼 커지면 이것도 2배 커지는 거 맞죠? 예, 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인가요? 예,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동기기의 전기자 도체를 유기된 기전력 크기는 주파수를 몇 배, 2배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것도 2배만큼 커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몇 번이고 1번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2쪽 보시겠어요? 52쪽입니다. 52쪽에 35번 보시겠어요? 35번입니다. 우리 52쪽에 35번을 보시면 35번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주어집니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130인 삼상 동기 발전기에 단락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단락비라는 것은 뭐야? 전격 전류분의 무슨 전류가 되는 거야? 단락 전류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네. 그 다음 100분율분은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고 1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단락비 케이스라는 것은 바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뭐냐? 100이 되는 거죠. 100분율 물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었냐고 봤더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바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즉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단락비를 물은 거죠. 그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단락비를 물었으니 여기에다가 대입 어느에다 즉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단락비를 물었으니 바로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 이용해서 푸는 거죠. 요 식을 쓰시면 얼마가 되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 130이 주어진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고 2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6번. 동기 임피던스가 작은 동기 발전기는 밑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우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다음 37번. 다음 중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 조건은 옳지 않은 거. 우리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 조건과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요? 0일과는 상관없죠. 답은 몇 번이고 1번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뒷장 넘겨서 이제 53번에 38번이요. 예. 요게 이제 38 공채 시험에서 좀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기능사 문제 수록은 됐지만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38번 접어서 요거 그게 아까 했던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38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지. 그럼 38 보시면요. 병렬 운전 중 A, B. 그럼 제가 요 이원을 제가 편의상 요걸 제가 A 발전기라고 잡고요. 요 E2를 제가 편의상 B 발전기라고 제가 잡겠습니다. 이유 없죠. 그냥 원투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병렬 운전 중 A 발전기, B 발전기 두 동기 발전기에 누구? A 발전기, 즉 이 A 발전기의 여자를 B보다 강하게 하면 A 발전기는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A 발전기의 여자를 B보다 강해. 여기 여자란 말이죠, 여자. 여자는 전기의 시퀀스에서 나오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 여자라는 것은 자석을 만드는 걸 여자라고 부르고요. 자석을 만들지 못하는 걸 소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뭐예요? 자석을 만든 겁니다. 자석.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자석입니다. 자석.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원래는 시퀀스에서 여자, 소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자석을 만드는 걸 여자라고 부르고요. 소자라는 것은 자석을 만들지 못하는 걸 소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필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그런 거 필요는 없고 그냥 여자가 그냥 자석의 개념이다라고 그냥 자석의 의미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자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문제는 이 A 발전기의 여자를 자석을 B보다 강하게 하면 결론적으로 A 발전기의 자석을 B보다 강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A 발전기의 자석을 크게 한 거잖아요. 그럼 A 발전기의 자석을 크게 하면 A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도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왜? 파이하고 있는 비례니까. 그럼 요게 커지게 되면 요것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커지지만 이건 뭐 변화 있어 없어? 이거 한 일정한 상태. 그럼 처음에 만약에 요 놈이 100V였다고 요 놈이 100V였으면 요것도 무조건 100V입니다. 왜? 크게 우리가 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의 조건은 무조건 두 발전기의 크기가 무조건 뭐여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럼 처음에 이렇게 돌린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뭐가 돼? 운영하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이 한쪽, 즉 A 발전기의 여자, 즉 A 발전기의 여자 자석을 크게 한 겁니다. 그럼 A 발전기의 자석을 크게 하면은 기전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얼마? 110이라고 커졌다고 칩니다. 이건 일정하고요. 그럼 분명히 이건 110이 되고 이거는 일정하게 100이 되겠죠? 그럼 두 개는 같아 달라요? 같지가 않죠. 그럼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와 같은 무효순환전류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무효순환전류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두 개의 크기를 무조건 뭐가 돼요? 같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크기를 같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A라, 즉, 요 발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개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값은 어떻게 돼요? 100을 맞추기 위해서는 작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서는 뭐가 돼? 110으로 맞추기 위해서 값을 크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A 발전기를 변화시킨 걸 물었어요? B 발전기 변화를 물었어요? A 발전기 변화를 물었죠. 그럼 A 발전기는 값을 어떻게 돼요? 100으로 맞추기 위해서 값을 크게 작게 해야 돼요. 요 값을 작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작게끔. 이게 작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로? 11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걸 작게끔 한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배울 때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작아지는 것은 증자 감자라고 했어요. 작아지는 것은 증자야 감자야. 작아지는 것 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자는 진상지상. 진상지상 지상이 되겠죠. 그걸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다 몇 번이야? 바로 나번에 보시면 지상인 전류가 흐른다. A 발전 기준이니까. 그럼 만약에 B 발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값을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을 크게 한다는 것은 앞선다 뒤진다. 앞선다는 거죠. 앞선다는 진상지상. 진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정답이에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그런데 지금은 A 발전기를 기준을 물었기 때문에 바로 지상 뒤진 전류니까 몇 번이고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이게 바로 공채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뭐 기능사 문제도 나왔으니 뭐 풀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몇 번 문제였죠? 38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좀 알아두세요. 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 기억이 안 나는데 기능사를 따신 다음에 이제 공채 시험을 응시했는데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게 나왔다는 걸 제가 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공채하셨던 분이 이 38번 유형이 비슷하게 나왔어 질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게 답이냐? 뭐 책에 비슷한 걸 풀어서 답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이거.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는 근래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능사에도 나왔던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능사에 나왔던 문제니까요. 뭐 수록한 겁니다. 그럼 38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39번을 한번 봅니다. 39번. 39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다 풀까요? 39번입니다. 여기다 볼게요. 문제 39번입니다. 39번에 극수가 주어졌는데 극수가 몇 극으로 주어졌어요? 여기 얼마? 4극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동기 속도가 주어집니다. 동기기에서 나오는 속도는 무조건 동기 속도입니다. 동기 속도가 얼마가 되고 18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뭘 물었어요? 주파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동기 속도가 주어지고 주파수를 물었으니 우리는 이 동기 속도에서 주파수를 구합니다. 우리 동기 속도 NS는 뭐분의 뭐요? 죄송합니다. 뭐분의 뭐? P분의 뭐가 되고 120F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해서 물었으니 P분의 120 필요 없죠? 제끼입니다. 그럼 분수가 넘어가면서 분모 분자가 바뀌죠?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야? 뭐분의 120의 NS의 P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요거는 얼마가 되냐? 120분의 NS가 얼마? 1800 들어가고요. 곱하기 P가 얼마? 4. 그래서 계산기 의존하시면 얼마가 정답? 60회를 2번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전기 기능사에서 특히 기기 문제에서 주파수 값을 모를 때 얼마 넣어주면 돼요? 60 넣으면 웬만하면 답이 다 나오고 100%는 아니고요. 거의 98% 이상이 60 넣어서 풀면요. 다 답은 나오면 10개 중에 9개는 60입니다. 나머지 1개가 50짜리 몇 개 있는데 근데 이제 풀 줄 아시면 푸는데 어차피 못 풀 건 찍을 거 아니야. 찍을 바에 얼마? 60을 놓고 풀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시면 하는 거니까 참고상으로 보십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잠깐 또 있나요? 발전기 문제가. 발전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네요. 발전기가 뭐냐? 여기까지 뭐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